예,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입시에 대해서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입시 구조입니다. 입시는 이제 수시 정시로 나뉘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수시와 정시. 근데 예, 금년이 어떻게 되냐면 2017학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이 2018학년도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수시 선발 인원이 69.9%입니다. 근데 내년에 숫자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수시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4년제 대학 그 수시 비율이 얼마냐면은 73.6%입니다. 요거 금년에 69.9에서 지금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그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맞추냐면은 수시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이면에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정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기 그래도 명색이 어떻게 되냐면 금년까지는 뭐 약 정시를 갖다 우리가 30%를 잡을 수가 있다. 30.1%니까. 근데 이 상황부터 어떻게 돼버리죠? 숫자가 한 6%, 26.4%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앞에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에서 2로 바뀐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느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로 달라집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은 제 기억으로 그게 2012학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기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님들 어느 대학 가고 싶으세요? 대한민국에 대학이 한 20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200개 대학을 가겠다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실제 의미 있는 대학 한 15개 정도예요. 실제로. 자, 그 15개 대학은 뭐 서영고, 서성한, 뭐 중경예시 이렇게 불리는 거죠. 어느 대학 가고 싶으세요? 예, 그 지금 얘기하시네. 이제 서울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서울대를 가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가 지균이라는 게 있어요. 지균, 지역균형 선발 전형.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 전형이라고, 현재는 일반 전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예전에 2012학년도 그때까지는 특기자 이렇게 불리던 전형이에요. 그래서 일반이 있고 이게 수시 일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시 일반 전형이에요. 정시 일반. 그러니까 이거는 수시, 이거는 정시 일반인데 여기에서 요 두 가지는 수시 모델이고 이쪽은 정시 모델이에요. 자, 정시는 뭐를 잘하면 갈 수 있는 거죠? 수능을 잘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정시 선발 인원이 몇 %냐면은 내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아직 뭐 우리 어머님들이 직접 당할 그 순간까지는 아니지만 내년에 정시 인원이 몇 %일까요? 10? 20? 10? 20? 20? 20을 원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19%입니다. 1% 차이 나네. 근데 느낌이 21대하고 19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굉장히 다르죠. 더군다나 29%라는 것은 현재 4년제 대학이 내년에 예정하고 있는 26%보다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무지하게 작은 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 가려면은 정시 수능으로 뚫어야 돼요? 아니면 수시로 뚫어야 돼요? 수시 알겠습니다. 그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무엇을 잘해야 되죠? 내신. 근데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내신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해당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잘하시는데 그 고등학교 하나당 몇 명? 2명이요. 1명은 아니고 1명이 너무 저기 야박하잖아요. 2명. 저기 이 대치동 주변에 고등학교가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 범위를 갖다 잠실까지 넓히고 막 이러면 이제 더 늘어나지만 일단 대치동 기준으로 하면 17개든가 아마 그렇게 돼요. 그럼 한 학교에서 2명이니까 모두 몇 명 해당자죠? 34명. 서울대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려면은 직윤으로 가려면은 34명 중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렵죠. 그럼 날라가 버렸네. 큰일 났네. 그럼 이제 남는 게 이제 요쪽이에요. 요쪽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요거로 선발하는 인원이 대략 한 50% 정도 될 거야.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수시 일반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뭐 그 서울대 일반 전형 뚫었다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뭐를 잘해야 되죠? 내신이요? 내신은 지금에서 했잖아요. 간 애들이 내신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신 잘 하셔야겠네. 그럼 내신만 잘하면 돼요? 비교과? 오케이. 예, 내신 플러스 이제 비교과. 이쪽이 뚫기가 편할까요? 이쪽이 뚫기가 편할까요? 수시가 더 뚫기 편하세요? 그럼 이거 뚫으시면 되겠네. 저기 근데 다른 얘기를 할 게 어떤 거냐면 제가 기억으로 2012학년도인데 우리가 계속 눈을 감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모델로 제가 그렇게 이제 여겨지거든요. 어머님들 수시 좋으세요? 저기 수시가 좋으세요? 정시가 좋으세요? 대학에서 수시로 뽑겠다는데 정시를 좋아하시면 어떡해요? 예? 서울대는 이렇게 서울대가 그 저기 정원이 수시 선발 정원이 그 80%에 육박한 시점이 2012학년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근데 희한한 게 최근 어머님들 지금 요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서울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제 기억에는 이게 아직 어머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안 들어가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 최근 몇 년 동안 뭐를 느끼고 있냐면 우리들이 서울대 얘기를 거진 안 한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나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야지 이런 얘기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 이거 자체가 정시로 뚫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넓은 구멍, 좁은 구멍. 이거 좁은 구멍이에요. 지금 날라갔죠. 근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따 이게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어머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내신이 세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뭔가 내가 뚫을 만한 그 건덕지들이 없어져요. 그죠? 실제로 지금은 서울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1 되시고 고2 되시고 고3 되고 자 현실은 자꾸 어떻게 돼가는 거죠? 변해가게 돼 있습니다. 고3 되면 아마 서울대 얘기 거의 안 꺼내실 거예요. 그때는 주로 어느 대학 얘기를 꺼낼까요? 인서울이요? 예, 서울에 있는 게 다 서울대 얘기니까. 예. 내년에 이제 크게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디냐면은 고려대학입니다. 고려대학이 내년에 정시 선발 예정 인원이 몇 %냐면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고대가 내년에 수시 선발 예정 인원이 85%입니다. 이 말은 정시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15%가 되는 거예요. 15%. 그 다음에 이 15%라는 숫자도 실제 이게 지금 이게 작년 말에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작년 말에 발표됐을 때 우리 대치동 어머님들 거의 멘붕에 들어가다시피 됐는데 그 이제 공식적으로는 15인데 이건 아마도 지금 물 밑에서는 또 다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5보다 큰 값, 작은 값. 작은 값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실제 내년에 뚜껑을 확실히 열었을 때. 지금 현재 대교협에 발표된 거로는 고지된 거로는 15%인데 더 줄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원래 작년에 고대가 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아예 그 정시를 갖다 없애는 걸 생각했었어요. 근데 정시를 남긴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뭐뭐를 준비했던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수능 준비했던 학생들에 대한 신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사라질 여지가 크죠. 그게 근데 이제 여기에다 더 큰 게 뭐냐면 여기에 고대가 원래 수시에서 제일 규모 있게 선발했던 전형이 어떤 거냐면은 논술 전형이에요. 근데 논술 전형 내년에 어떻게 되죠? 아예 없어져 버려요. 논술 전형하고 수능 전형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둘의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은 자격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가서 시험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수능 최저는 충족시켜야 돼요. 수능을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수능 최저. 그러니까 자격 기준만 충족시키면 그 다음에 논술 시험 잘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고대에서 지금 어떻게 해버리냐면 논술조차 이렇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기 우리 대치동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세칭 유명 대학이라고 할게요. 서영고, 서성한 이 정도. 정시로 많이 갈까요? 수시로 많이 갈까요?
대치동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갈까요? 재수를 잘 할까요?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 재수 비율은 무지하게 높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학을 가는, 뭐 재수 안 하고 대학을 가든 혹은 재수해서 대학을 가든 수시가 높을까요? 정시가 높을까요? 대치동 쪽이. 정시가 높아요. 정시는 뭐죠? 수능이죠. 수능이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누구든지 그 시험 보고 시험 결과로 이제 지원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으로 이건 제가 이제 체감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시로 넘어왔을 때 수시는 전형의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수시 전형의 형식은 이제 학생부 교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뭐 실기, 특기를 갖다 실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대치동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로 대학을 잘 갈까요? 학생부 종합으로 잘 갈까요? 논술로 잘 갈까요? 논술 쪽이 많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간다고 하면은 논술 쪽이 더 많아요. 자, 특징점이 어떤 거죠? 수능으로 잘 가고 논술로 잘 간다. 이 공부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자격 기준 요소보다는 뭐에 강하다고 보시면 되죠? 시험에 강하다예요. 그러나 이면에는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재수 비율이 높다는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재수 비율이 높다는 건 이건 다시 얘기하면 시험에 강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시험 자신만만하죠? 그죠? 시험 보면 다 만점 받을 거지 않습니까? 3년 빡세게 하면 수능 만점 못 받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힘들다고 그냥 얘기를 하시네. 실제 우리 그렇게 시험에 강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재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논술이나 수능으로 대학을 잘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험에 강해서가 아니라 저거밖에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학은 뭐로 많이 뽑냐면 이쪽으로 많이 뽑는데 이거보다 어디로 가버리냐면 이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자, 이쪽 부분이 뭐죠? 우리한테 굉장히 현재 취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취약.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취약하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비를 하면 되겠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학생부 교과는 이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 그다음에 논술과 관련된 거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전형을 수시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어머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수시 전형이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타겟으로 하는 거 딱 이 정도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델이 딱 4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자, 학생부 교과는 뭐로 선발을 하는 거냐면 내신이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신 이외의 다른 요소가 내신의 결과를 뒤집으려면 극단적 예외 상황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일반적으로 내신이 100%인 예가 많고, 그 다음에 내신 이외의 요소를 가미를 한다 그럴 때도 보통 출결 봉사활동 정도예요. 출결 봉사활동 넣어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다 만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과 위에 다른 요소로 함부로 뒤집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얘기를 드릴 게 어떤 거냐면 제가 논술을 먼저 얘기 드릴게요. 논술에도 내신이 고려가 됩니다. 논술 60%, 학생부 교과 40%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전형을 이해하는 단순한 방법인데 논술은 무엇이 절대적 요소가 돼야 될까요? 논술과 내신이 있다 그러면 논술이 절대적 요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신에 의해서 논술의 결과가 함부로 뒤집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내신이 40%나 반영되는데 그게 안 뒤집힐 수가 있겠어요? 안 뒤집힙니다. 뭐냐면 형식적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고 실질적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 반영 비율은 어떤 기본 점수를 줌으로써 실제 반영 비율을 축소시키는 방법이거든요. 논술 같은 경우에 내신이 한 40% 반영된다 할지라도 실반영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냐면 대부분이 다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 미만이라는 소리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내신 1등급짜리나 9등급은 빼고 6등급으로 얘기할게요. 내신 6등급이나 거의 편차가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과는 뭐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거죠? 논술에 의해서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넘어갑니다.
이 학생부 종합이 이해하기가 참 암담합니다. 반영되는 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과와 비교과가 반영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교과는 일단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내신 잘 보면 되겠지, 그죠? 근데 비교과라는 게 비교과 어떤 것들이 비교과일까요? 동아리 활동, 그 생각대로 이제 먼저 말씀하시네. 또 수상 실적, 또 진로 체험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예, 거기 이제 동아리나 다 들어가고 또 봉사 활동, 또 세특, 또 행특, 또 도대체 이게 뭐냐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독서도 있고. 그럼 이걸 다 잘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얘기는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 학생부 종합도 이제 현장에서 입시 지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세특이나 이런 거보다는 보통 내신이 몇 등급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신이 몇 등급이어야지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했어요. 전형을 보는 어떤 관점에 있어서 보냐면은 중심된 요소가 절대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이걸 함부로 뒤집으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보통 학생부 종합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신이 중요해 얘기하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학생부 종합은 내신하고 비교과가 들어가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내신으로 변별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비교과로 변별되면 된다 안 된다? 되긴 왜 뭐가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두 개가 종합으로 변별이 돼야지.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학생부 교과는 교과 이외의 요소가 뒤집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논술 이외의 요소가 뒤집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은 뭐냐? 여기는 교과와 비교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교과가 중요하다 비교과가 중요하다 먼저 그 생각부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심된 요소가 아닌 것으로 함부로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동시에 뭐로 들어가 버렸죠? 중심으로 들어갔죠. 그럼 교과가 뒤집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비교과가 뒤집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우리 그 보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어머님들은 저기 이제 고등학교 가서 내신 1등급 받고 싶으시죠? 근데 그건 이제 꿈이고 꿈과 현실은 항상 괴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가 지금 어머님들은 이제 중학교 저거니까 이제 성취평가제를 경험을 하셨어요. 그죠? 절대평가 건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냐면 성취평가제를 아마 그게 내년 말에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도입 여부가.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그 기존의 그 평가, 그 등급 평가제 그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과목별로 나눠 가지고 그 상위 4%면 1등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11%까지는 2등급이 주어지는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 그 획득하는 등급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면 1에서 9등급까지 3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어떻게 되냐면 뭐 국어가 1등급, 수학이 2등급, 뭐 영어가 9등급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다른 얘기를 하나 진행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그 우리가 참 5, 1등급을 받으면 참 행복하겠죠, 그죠? 내신에서 5, 1등급 받으면 행복한데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내신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가 요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 1등급이면 평균 1등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내신은 평균 1등급. 5, 2등급이면 평균 2등급이 되겠죠. 실제로는 이제 여거 외에도 이제 중간에 뭐 1.5도 있고 등등등등 있겠죠. 서로 이제 평균을 하는 거니까. 근데 학생들의 어떤 내신 분포를 살피다 보면 특징점이 하나 있습니다. 5월 9등급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거는 진짜 신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5, 1등급보다 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 5, 8등급 혹은 평균 8등급, 평균 7등급 굉장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부러도 그렇게 맞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를 좀 봤습니다. 뭐 좀 봤는데 대학은 잘 가더라고요. 예. 보통 그 이제 꼴등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6등급 정도 됩니다. 꼴찌. 반에서 꼴찌 내지 학교에서 꼴찌 정도다. 근데 희한한 게 어떤 거냐면은 그 논술 전형을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연급을 합니다. 1등급에서 6등급까지 편차를 거의 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7, 8, 9는 편차가 큽니다. 논술뿐만 그런 게 아니라 수능 전형들도 내신을 반영할 땐 보통 6등급까지 이렇게 한계치를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1등급, 5, 1등급이면 1등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블라블라에서 내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꼴찌예요. 그럼 한 6등급 정도 나와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의 어떤 그 전반적인 전체 인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희한하게 통계에서 잘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참 이 수시가 복잡한 게 어떤 거냐면 왜 복잡하게 여기냐면 어머님들은 어떤 거냐면 정시를 좋아하세요. 더군다나 어머님들이 대부분 이제 학력고사라든가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단순 명쾌한 걸 굉장히 선호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점수별로 서열화 쫙 해서 줄 서는 거 참 신나잖아요. 그죠? 앞에서 서면 신나는데 뒤에서 서면 괴롭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수시는 그러한 식의 어떤 점수 분포가 아니라 좀 계산한 구조거든요. 뭐 논술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 논술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학교에서 뭐 논술 과목이 있길 해요. 뭐가 있길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내가 내신이 몇 등급이면 논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본질 자체는 뭐냐면 논술은 논술로 선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자꾸 뭐냐면 그 어떤 숫자에 대한 강박관념이 내신 몇 등급에서 그걸 돌파했을까 그걸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뭘 공개를 하냐면은 그 합격자 내신 등급을 공개를 합니다. 자, 논술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몇 등급이냐면 3등급입니다. 어느 대학이든지. 뭐 실제 3등급 이렇게 되지는 않고 상 근방에서 놀게 돼 있어요. 논술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그러니까 그 이 중에는 1등급으로 합격한 애도 있을 거고 1등급으로 떨어진 애도 있을 거예요. 거꾸로 6등급으로 합격한 애도 있고 6등급으로 떨어지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합격자들 끌고 모아가지고 평균 내버리면 보통 3등급이에요. 자, 근데 3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자, 제가 여기 애들의 내신 평균을 분포시키면 1에서 6으로 퍼진다고 했죠. 자, 얘들의 전체 평균 몇 등급 나올까요? 3등급 나옵니다. 3등급. 3근방값 나와요. 그래서 논술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3이란 소리는 뭐냐면 그냥 보편적으로 합격했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떨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합격자 내신 평균이 3이란 말 속에는 모두 같이 숨겨져 있는 거냐면은 불합격자들도 뭐란 소리예요? 3이란 소리예요. 왜 3이 이게 중앙값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학생부 교과로 넘어갑니다. 어머니들 학생부 교과 좋죠? 우리 이제 대학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학생부 교과가 참 괴로워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대학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형식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이에요. 내용으로는 학생부 교과라는 형식, 내용상으로는 학생부 교과적 요소, 내신 요소를 강하게 보지만 형식은 종합이고 또 형식이 종합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또 내용적으로도 종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지원하는 애들의 내신 평균이라 그러면은 내신 값이라 그러면 이게 거의 1등급에 어떻게 될까요? 수렴하는 값이겠죠. 근데 요 미세한 어떤 뭐 1등급과 1.1등급의 차이를 가지고 변별한다. 이게 좀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돼버리냐면 서울대 지균이 뭐가 되냐? 학생부 종합이 된 거예요. 즉 내신 이외의 다른 요소를 가미를 해서 작은 편차 부분을 갖다 좀 새로이 보자. 사람의 장단점을 고려해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내신 1등급 근방에서 노는 애들에게 있어서는 서울대 지금은 뭐죠? 그 학생부 종합이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고려대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려대가 원래 학생부 교과 형식으로 유지하던 게 뭐냐면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내년에 없어져 버려요. 전부 다 고려대는 올 학생부 종합이에요. 연세대학은 학생부 교과가 있었습니다. 그거 내년에 없애버립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라는 거로 바꿔버립니다.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의미 있는 대학들의 대부분이 다 뭐로 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학생부 교과 내가 내신이 1등급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왜 힘들어부터 얘기해요? 갈 수야 있죠. 지원이야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뭐죠? 내신 1.5등급짜리한테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죠? 뒤집힐 수가 있어요. 그게 서울대에서만 그럴까요? 다른 대학 다 마찬가지가 되겠지. 그죠? 근데 내신 실제 수시에서 제일 선발 비율이 높은 것은 학생부 교과예요. 전체 대학 기준으로 하면은. 근데 그럼 학생부 교과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내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꼭 1등급 아니어도 학생부 교과로 대학 가는 방법은 많아요. 한 4등급이어도 대학 갈 수 있어요. 뭐 저기 어디죠? 강원대학교, 충북대 이런 데 하면 돼요. 근데 강원대, 충북대 관심 없죠. 근데 앞으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국립대가 좋습니다. 예. 여튼 뭐냐면 우리 상위 15개 대학 기준으로 하면 학생부 교과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학생부 종합으로 가야 되는 이런 양상이 되거든요. 논술이 방법이긴 한데 논술은 고려대가 사라져버렸고 고려대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어느새 고3 되면 경험하시게 돼요. 서울대라는 건 머릿속에서 지워지게 돼 있어요. 이제 어느 대학이 또 지워질까요? 고려대가 지워지게 돼 있어요. 그때쯤 되면 연세대 있잖아요. 연세대 지금 논술 늘리고 있어요? 줄이고 있어요? 줄이고 있어요. 아마 연세대도 없어질 거예요. 그럼 너무 서글프지 않으세요? 대치동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뭐 때문에 대치동에서 사시는 거죠? 갑자기 심각해지시네. 대학 잘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현재 도입되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구조가 대치동에 도움되는 거, 도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과연 그럴까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잠깐 할게요. 학생부 종합도 하도 우리가 어떤 보편적 지표를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대학에다 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 가느냐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대학도 답답하잖아요. 기준은 여러 가지인데 하도 그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나마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일단 서울대, 연대는 빼고 고대부터 얘기한다면 고대 학생부 종합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 몇 등급일까요? 자, 제가 아까 논술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논술에선 메인이 뭐죠? 논술이었죠. 내신은 메인 아니죠. 중심 아니죠. 자, 이제 학생부 종합. 저기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융합인재 전형이라고 있어요.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 몇 등급일까요? 4등급은 너무 심하시고 3등급 금방이에요. 2.7, 2.3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대학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대나 고대, 경희대나 이런 데 넘어가도 숫자들이 거진 다 3등급 금방이에요. 자, 요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신이 본질이다 아니다. 내신이 본질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어머님들 학원 설명회 많이 다녀보셨죠? 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안 해요?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 가려면은 기승전 뭐라고 하죠? 내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뭘 증명하고 있는 거죠? 학생부 종합의 본질이 뭐라는 걸 보이고 있는 거죠? 내신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저만 그렇게 얘기할까요? 대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본질은 아니다. 중요하다라고는 얘기를 하죠. 중요하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본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어머님들 제일 관심사가 어차피 이제 학생부 종합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벌써부터 저는 정시로 대학 가려 하는 건 지금 이건 진짜 정신 나간 거고 이거는. 이거 나중에 3년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정시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진짜 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메인 포인트에서 잡아야 되는데 내신 중요해요. 내신 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내신 값이라는 게 내가 항상 1등급에 수렴하는 내신을 받으면 참 좋죠. 근데 그게 여기 있는 어머님들 중에서 다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1등급 근방이 아니라 1등급 수렴이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범위에서 대학을 갖다가 터치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남게 돼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논술이고 또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학생부 종합이에요. 제가 지금 그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3이라는 숫자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려는 거지. 그죠? 그럼 갑자기 뭐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별로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금년에 제가 이제 저는 어떤 뭐 컨설팅 이런 거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잘 안 하는 편인데
매달리면 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매달리면 하는데 뭐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또 예전에 제가 이제 재수 종합반 있을 때는 그 이제 입시 지도를 제가 담당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나름 뭐 내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제가 내공이 세다 그러니까 금년에 했던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합볼 결과로 나오면 참 좋은데 금년 것 중에서 제일 참 기뻤던 건 어떤 거냐면은 지난주 22일 날 토요일 날 그 연세대학에서 특기자 전형 면접이 있었어요. 같은 날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면접이 있었어요. 어머님들 저기 그저 뭐죠? 연세대 특기자 전형 잠깐 얘기 드릴게요. 특기자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죠? 특기. 특출나고. 그러니까 뭐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를 갖다 그냥 기가 막히게 또 뭐 이과라면 수학에 그냥 귀신 막 이런 것들 생각하죠. 그게 과연 특기일까요? 특기라는 게 꼭 그런 과목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자, 근데 우리 이미지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특기라는 걸 갖다 어떤 특출난 걸 영어, 수학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연대 특기자 전형은 주로 누구를 뽑는다? 이제 특목고 가고 싶으세요? 일반고 가고 싶으세요? 예? 특목이요? 일반고는 별로예요? 이 중에서 저 특목을 많이 가게 될까요? 일반을 많이 가게 될까요? 일반을 많이 가게 될 건데 지난주에 참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연대 특기자와 고대 학교장 추천을 동시에 뚫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고대 학교장 추천을 뚫었으니까 일단 내신은 좋았겠죠? 근데 연대 특기자도 뚫었어요. 연대 특기자는 우리가 보통 특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대 학교장 추천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죠? 일반고 거라고 생각하죠. 자, 고대 학교장 추천을 뚫었으니까 야는 일반이겠어요? 특목이겠어요? 일반에 연대 특기자도. 근데 얘는 특기가 뭐 어머님들 생각하시다시피 뭐 과목의 특출. 특기? 뭐를 특기로 잡았더라? 윤리와 사상을 특기로 잡았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그 팁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거. 특출 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 특출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게 본질이 아니라 진짜 내가 잘하는 거에서 특기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대 특기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기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거냐면 특기 하니까 뭐 교회 활동에 짱짱 뭐 이런 것들 생각하죠. 학생부에다가 교회 활동 기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대는 특기자 전형 이름이지만 실제 운영은 학생부 종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고도 그렇게 뽑힐 수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얘가 이제 합격만 하면 참 끝내주겠죠. 그럼 기분이 좋을 텐데. 자, 근데 일종의 이런 어떤 학생부 종합을 뚫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 방법이라고 이걸 딱 부러지게 얘기 드리기는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학생부 어머님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어머님들이 이제 그 대학 입학사정관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특목 자사고 학생을 뽑으시겠습니까? 우수한 학생을 뽑으시겠습니까? 제가 선입견을 좀 깨려고 그러는 거니까. 자, 특목 자사 학생을 뽑으실 거예요? 아니면 우수한 학생을 뽑으실 거예요? 우수한 학생. 그럼 우수한 학생이면은 이건 특목 자사 출신이야, 일반인자 출신이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 특목 자사 출신이라도 어떨까요?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우수한 학생들 있을 수 있죠. 그럼 포인트가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거였는데 그럼 우수함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수함의 정의. 뭐를 잘하면 우수한 거죠? 그럼 전부 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무시네. 그럼 객관식으로 할까요? 자, 내신을 잘하면 우수합니다. 참 거짓. 참이에요?
그러면 수능을 잘하면 우수합니다. 참거지. 참? 모두 잘하면 요새 이제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하죠. 이거 뭐 하도 활동들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뭐 이것도 죽으면 무슨 뭐 육각형인지 뭔지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이 잘한 우수함이라는 의미를 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내신 수능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로 드러나는 거죠? 숫자로 드러나는 거죠. 숫자가 나한테 좋은 값이라 해서 반드시 나를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학생부 종합에서 보려는 건 어떤 거냐면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진짜로 얘가 우수한지 여부를 갖다 판단하려는 건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라는 서류에 근거해서 선발을 하게 돼 있는데, 그 학생부를 보다 보면은 제가 그런 느낌이 들긴 들더라고요. 아, 얘들 그 대학교 관계자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구나 하는 것들. 뭐 이제 나중에 인터뷰도 하긴 하는데, 학생부를 읽다 보면 그 학생부 속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드러나요. 제가 지금 뭐라 하냐면 학생부를 읽다 보면 사람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학생부는 대략 이제 한 17명에서 한 20명 가까운 선생들이 매달려서 이걸 기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학생에 대해서 보다 보면은 뭐 잘 기재해주는 선생도 있고 부실 기재하는 선생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하튼 어떤 학생을 보는 관점은 공통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부실 기재가 좀 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선생 한 두세 명만 제대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구나 하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이 안 그려지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근데 아까 이제 어머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뭐 수상실적 이런 얘기했어요. 수상실적만 있으면 그려질까요? 안 그려질까요? 안 그려져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수상실적으로 도배질 해놓은 케이스. 수상실적하고 뭐가 연결이 돼야 되냐면은 뭐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수상실적하고 그 학생부에 있는 다른 요소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내신일 수도 있고 독서일 수도 있고 활동일 수도 있어요. 동아리 활동일 수도. 이런 게 연결이 되면 사람이 드러나는데 그냥 참 웃긴 학생부들이 어떤 거냐면 그냥 수상실적으로 도배한 학생부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활동으로만 도배된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요. 활동하고 다른 요소들이 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물리 동아리를 했어요. 그러면 물리 동아리를 했으니까 연결되는 요소가 어디서 나와주면 좋을까요? 물리하고 연결이 돼. 물리 과목하고 연결되는 게 제일 좋죠. 뭐 물리 내신이 좋든지 안 그러면 그 세특에 얘는 그 어떤 관성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든가 안 그러면 독서 활동 쪽에 뭐 뉴턴의 일생을 봤다든지 뭐 파인만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든가 이래야 연결이 되는 건데 희한하게 또 그게 안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머님들이 이제 이게 참 여러 가지 요소로 연결이 되는 거긴 한데 그 한번 나중에 지금 이제 중학교 학생부라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에 내가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드러나는 게 있으면은 뭔가 할 만한 그 건덕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전혀 앞이 안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게 보이냐면요. 심지어 이런 것까지 보여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놈 새끼는 진짜 선행학습을 어마어마하게 했겠구나 하는 그런 것까지도 심지어 보여요. 뭐냐면은 성적 추이 쫓아가다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 설득력 구조가 거기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학생부를 본다라는 게 그 대학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도 학생부 종합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많다 보니까 대학에서 어떤 것도 시도하냐면은 일선 교사들을 불러다가 같이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평가한 거를 이제 주면서 니들도 한번 평가해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그게 한 90% 이상 일치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에 대한 의구심이 그런 어떤 주관적 평가가 과연 나한테 답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 명이 평가하기 때문에 의외로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객관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나는 이런 학생부를 내가 어떻게 채워야 될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머님들은 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금 긴장 타고 계시죠. 그죠? 당장 저 좀 있으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중간고사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잘 봐야 되고 1학년 1학기 이제 중간기말 보통 이제 이런 경우까지 있어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딱 보고 난 다음에 벌써부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 있냐면 제가 1학년 1학기를 지나고 보니까 도저히 뭐 학생부 종합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시 지금부터 준비해도 될까요? 이런 상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좀 심하긴 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앞으로 뭘 해야 되냐면 그 3년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2년 반이죠. 5학기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3학년 2학기는 일단 수시에서 빠지니까요. 그죠? 하나하나 채워가는 과정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그걸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서 얘기되는 것들 보면 참 제가 볼 때 그런 좀 허무맹랑들이 좀 많아요. 뭐 수상 실적을 채워라. 수상 실적 채우는 건 본질 아닙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요새는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동아리 활동을 적어도 3개 이상 시켜야 된다. 자, 사람 몸이 버틸까요? 못 버틸까요? 못 버텨요. 버티는 건 거의 슈퍼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특목 자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목 자사에 가면 뭐가 많냐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것을 갖다 경험하는 게 일반고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특목 자사에 동아리가 100개가 있어요. 일반고에 동아리가 10개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어떻게 되죠? 일반에 있으나 특목에 있으나 어떻게 되죠? 둘 다 똑같아요. 슈퍼맨인 경우는 좀 넘어서겠죠? 그죠? 보편적인 부분에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학생부 종합은 특목자사한테 유리할까요? 일반한테 유리할까요? 일반이 유리합니다. 이 수시 쪽은 전반적으로 어느 쪽에 유리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냐면은 일반 쪽에 유리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일 힘든 게 특목자사가 제일 힘든 요소가 뭐죠? 내신 따기가 힘들어요. 뭐 특목자사 내신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교정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내신이라고 하면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하게 되죠? 일반 쪽에서 먼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수시 제도 자체는 그 일반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거칠게 얘기하는 건데 일단 유리한 쪽은 일반이에요. 근데 의외로 특목자사 애들이 학생부 종합을 잘 활용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내신이 불리하니까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보다는 그 일반 쪽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학교? 원인은 엄마들한테 있습니다. 엄마들이 압박을 하면 일반도 정신 차려요. 예? 근데 압박을 안 하니까 문제지. 원래 엄마들은 뭐만 생각하죠? 내만 잘 되면 되는 거 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만 잘 되면 그거로는 힘듭니다. 집단이 잘 돼야 됩니다. 실제 그 국감 자료도 나오는 게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15개 대학 기준으로 하면은 그 학생부 종합의 다수는 일반이 차지하고 있어요. 단 이건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쪽은 일반이 많을까요? 특목이 많을까요? 일반이 많아요, 일단은. 근데 특목이 상당 포지션을 가져가요. 근데 이거는 그럼 서울대, 연대, 고대가 특목을 갖다 우대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얘들이 진짜 똑똑하니까. 아까 제가 이런 질문 드렸죠. 특목자사를 뽑으시겠습니까? 우선 학생을 뽑으시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일반 출신이냐 특목 출신이냐 그건 답이 아니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우수하면은 어디든지 이렇게 선발을 되는 건데 우리는 근데 그 생각을 잘 안 하고 뭐든지 뭐로 구분하려고 하죠? 학교 출신으로 구분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특목을 갔다고 해가지고 그 특목이 나를 대학을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안 보내줘요. 누가 잘나야 돼요? 내가 잘나야 돼요. 내가 일반을 갔을지라도 내가 잘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저기 대학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떤 학교 출신으로 구분한다. 그건 올바른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요소로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건데 그걸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그냥 무엇을 해야 된다, 뭐 구체적으로 뭐 내신을 쌓아라, 뭐 활동을 열심히 해라, 수강실적을 쌓아라 이런 거 말고 그 내가 일단 이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제가 아까 이제 우수함의 그 우수함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죠? 우수함이란 건 뭘까요? 그걸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싶거든요. 내신이 좋으면 우수하다, 수능을 잘하면 우수하다,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면 우수하다? 과연 그럴까요? 좀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자 이런 거거든요. 저기 어머님들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애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는 건데 그게 이 고등학교라는 게 참 웃겨요. 어떤 거냐면은 그 애하고 사이좋게 지낼까요? 애하고 왼수가 될까요? 벌써부터 예상을 하고 계시죠. 왼수가 될 가능성을. 그죠? 애가 그렇게 그 말 잘 듣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튀기도 하고 그 엄마는 옆에서 이제 케어하느라고 이제 정신없기도 하고 그런데 기왕이면은 제 생각엔 고등학교 3년의 생활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행복하면 좋겠다? 그게 대학 가는데 뭔 도움이 되는데?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어머님들 의사가 되고 싶으세요? 서울대 의대 가고 싶으세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의사가 되고 싶으세요? 서울대 의대 가고 싶으세요? 의사? 두 개 다? 두 개 다 이제 욕심이고. 근데 전반적으로 의사 이렇게 얘기하시네. 자,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한 의식이거든요.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우리가 포인트를 갖다가 어디로 잡냐면 서울대, 의대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그 대학의 서열에 매몰이 되게 돼 있어요. 뭐냐면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한테 중요한 게 뭐죠? 그냥 의사만 되고 의사 돼서 뭐 치료하고 그럼 제가 재밌게 살 수 있는 건데, 그죠? 자, 그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는 어떤 모델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존감이 강한 학생을 뽑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일전에 그 서울대 입학처장이 그 저기 어떤 그 뭐죠? 사설에다가 그 신문 인터뷰에서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와닿는 말이에요. 이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게 그 정체가 무엇일까 하는 거. 근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봤던 그 애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자존감이 강하더라. 이 부분이에요. 자존감이 강한 경우에는 그 대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뭐 이제 적절한 선에서부터 최대한 지원해서 이제 얻으면 된다 이런 건데 근데 우리가 뭐냐면 서열에 매달리는 순간 어떻게 돼버리죠? 거기서부터 저기 서울대 의대 못 가면 어떻게 돼버려요? 이게 이제 평생의 한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뭐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뭐 사수하고 하는 경우. 의외로 그런 경우들 많아요. 예? 그게 실제로 어떤 시간의 낭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일종의 트라우마 속에 들어가기도 해버리는 거라고. 어머님들도 아마 그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대학 입시라는 게 이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 겪어보셨어요. 겪어보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그 대학 입시 때문에 저도 어떤 게 있냐면 가끔 자다가 그냥 꿈속에서 팍 깰 때가 있어요. 어떠냐면 제가 재수를 했었거든요. 재수를 했기 때문에 대학 떨어지는 꿈을 자주 꿔요. 어머님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십니다. 그게 대학 입시라는 게 참 우리한테 괴로운 제도예요. 그게. 하지만 그러니까 그 대학 입시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는다 그러면 우리가 삶이 참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깜짝 놀랐네요. 뭐냐면은 앞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 뭘 하시는 거냐면 제가 애하고 같이 좀 행복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행복하면은 뭐가 자라게 되죠? 아이의 자존감이 자라게 되겠죠. 자존감이 자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학생부 종합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대치동 어머님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 고대가 문 닫아 버리는 바람에 내년 그것 때문에 참 멘붕 많이 들어가셨는데
제가 느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대치동 엄마들이 뭐라 그럴까요? 좀 약하기도 해요. 약한 면들이 많이 보여. 어떤 거냐면 그 팔랑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남의 말에 잘 휩쓸려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례로 이제 1학기 지난 다음에 벌써부터 이제 수능으로 몰입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측면을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대치동에 들어와 사는 이유가 뭔가부터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애 대학 잘 보내려고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다만 문제는 이제 이게 자꾸 문이 따치고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굉장히 강한 힘이 있습니다. 대치동 엄마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그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 에너지를 갖다가 그 제대로만 쓰면 제가 볼 땐 학생부 종합으로 우리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제 내신 3등급 가지고 얘기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기승전 내신 구조가 아니에요. 내신 3등급이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학생부 종합을 뚫을 수 있거든요. 뚫을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어떤 학교 생활 충실을 위해서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포지션은 어떤가요? 제가 이제 자존감, 행복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그 고등학교 들어가셔가지고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나를 위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한 공부. 그러니까 성적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공부. 이 나를 위한 공부는 어떤 거냐면요. 그 즐거운 공부일까요? 괴로운 공부일까요? 즐거운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 즐거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내가 무슨 동아리 활동을 하든 독서 활동을 하든 내신을 하든 간에 그게 나한테 즐거워야 되는 거거든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 속에서 뭐를 갖게 되는 거냐면 나의 어떤 깨달음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학생부 종합으로 이 전형들을 뚫어낼 수가 있고 또 어머님들이 이제 열정도 넘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대치동 엄마들이 유전자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유전자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나쁘신 것 같네 그러면. 유전자가 전반적으로 괜찮잖아요. 그죠? 그럼 애도 어떻게 했어요? 유전자가 괜찮을 거라고요. 원래 지능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두 가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는 유전의 효과고 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의 효과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 제대로 활용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고등학교 되지만 들어가시지만 앞선 엄마들이 제대로 활용을 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제일 비극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 동네의 제일 큰 비극은 재수입니다. 그거는 자기의 어떤 그 지능과 환경을 그 제대로 이용했다는 소리예요?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거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거. 뭐든지 맨날 하는 게 뭐야? 그냥 전부 다 그냥 정시로 대학 가겠거니 뭐 이런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논술로 뚫겠거니 막 이런 거. 아니면 내신 올려야 되겠거니 이런 생각.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뭐가 돼버리냐면 실제 자기의 에너지를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낭비를 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3년 동안 어떻게 돼요? 이 말 저 말이 막 흔들려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즐거운 공부를 할까요? 괴로운 공부를 했을까요? 괴로운 공부를 해요. 괴로운 공부. 수능을 하든 내신을 하든 동아리 활동을 하든 독서를 하든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즐겁게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애하고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죠? 원수 되고 싶으세요? 아니죠. 기왕이면 어떻게 되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자, 그래서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자, 내신을 공부하든 수능을 하든 나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나를 위한 공부고 나에게 즐거운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우리 대치동 엄마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뭐든지 양적으로 자르고 기술적으로 자르고 효율성 따지고 이걸 많이 해요. 저기 어머님들 독서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보통 독서의 문을 닫아버리냐면 중2 때부터 닫아버렸어요. 왜 중2 때 독서 원래 애들의 어떤 그 독서 피크가 언제 올라가는 거냐면 중2 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그때 독서 닫아버리고 어디 갔죠? 수학학원부터 이제 영어학원부터 목적은 뭐였죠? 대학 잘 가려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는 뭐를 중시하고 있어요?
독서를 중시하고 있는데, 그죠? 자, 이제부터 다시 뭐를 하셔야 되냐면 독서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죠?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정보라는 것에 민감하다 보니까 뭔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실제 나한테 유리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어떻게 하죠? 접어버리는 거예요. 독서의 중요성은 이건 대학 입시를 위해서 독서가 중요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중요한 거죠? 독서는? 삶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살아감을 위해서 중요한 거. 이것도 이제 독서라 그러니까 또 어머님들 그 생각을 해요. 딱 이따만한 책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만화책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열심히 봐도 상관없습니다.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논술 선생이라서 그러는데 과학 논술은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큐멘터리 볼만 하겠죠, 그죠? 그런 거거든요. 뭔가 뭐냐면 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제가 그게 바로 독서예요. 그리고 그 독서에 힘이 생길 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언어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고3 기준으로 제가 한 3년 동안 3년째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고3 애들 있잖아요. 대치동 고3 애들. 글 잘 쓸까요? 못 쓸까요? 그 심각한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국가적 위기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있거든요. 문해능 평가라는 게 있어요. 문해능이 뭐냐면은 글을 못 읽는 걸 우리가 문맹이라 그래요. 근데 문해능은 어떤 거냐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걸 이제 문해능이라 그러는데 OECD 24개국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가 문해능 꼴찌입니다. 그거 현실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어디서 느끼고 있냐면 지금 우리 애들한테서 느끼고 있어요. 애들 대가리가 죄송합니다. 애들 머리가 거의 진짜 아메바 수준이 돼가고 있어요. 수능 1등급이어도 소용이 없어요. 선생님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따구 소리부터 먼저 하고 있으니. 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글도 못 쓰고 이해도 지금 못하는 이게 의외로 다수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가 우리 미래가 밝지 않다 뭐 이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얘들 커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어머님들도 어머님 애들을 글 못 쓰는 애로 만들고 싶으세요? 그진 않겠죠? 자,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독서를 하시면 그게 해결이 됩니다. 독서의 의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아까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글을 읽고 쓸 줄 알면 읽는다라는 건 단지 글자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3년 동안 키우셔야 되는 게 독서를 통해서 어머님들이 뭐를 키울 수 있냐면 어머님들 당장 급하게 생각하는 게 수능일 테니까 글을 잘 읽으면 어느 과목 잘하게 될까요? 국어 잘하죠. 또 국어만 잘할까요? 어느 거? 그렇죠. 영어도 잘하죠. 네? 영어만 잘하게 될까요? 또 수학도 잘하죠. 그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스킬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좀 이제부터라도 독서의 문을 열고 그렇게 하셔라.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뭘 좀 강조하고 싶냐면은 대화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눴으면 3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라는 소리예요. 애하고 뻘쭘하게 그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애들이 대화 능력, 이게 소통 능력이라 하는데 이게 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뭐를 갖다 설명하라 그러면 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뭐가 돼버린 거냐면 대명사 중심이 돼버렸어요. 대명사 중심. 글도 안 나오지 말은 또 그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자, 이런 애들 대학이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독서와 대화. 대화를 하라 그랬더니 좀 뭔가 심각한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머릿속에 그 생각이 막 들죠. 정치 경제를 얘기해야 되냐? 수학을 얘기해야 되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일상의 얘기라도 많이 나누시면 돼요. 많이 나누게 되면은 일종의 뭐가 되는 거냐면 애도 무슨 연습을 하게 되냐면 사람을 대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마하고 아빠가 그 대상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그냥 애만 툭 하고 그냥 싸질러 놓는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같이 살아가면서 요 속에서 뭐냐면은 공감이라는 것을 얻게 돼 있는 거거든요. 공감을 해야 뭐가 생기는 거냐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뭐로 드러나게 되냐면 나중에 진짜 봉사활동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쓰레기 줍기 하는 그런 봉사활동 말고 형식적으로 병원 의대 가겠답시고 병원 봉사활동 해가지고 붕대 막는 뭐 정리하는 거 이런 그런 개 같은 봉사활동 하지 말고 진짜로 어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거를 실제 대화에서 얻을 수 있다. 제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요새 그 어떤 대학별 그러니까 수시 시험에서의 포인트는 수시는 이제 대학별 고사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가 논술 시험, 또 하나가 면접 시험이거든요. 그 면접은 다시 둘로 나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심층 면접 구조하고 일반 면접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 심층 면접은 논술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을 통한 문제풀이 능력을 익히는 거거든요. 그게 논술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면접일지라도 논술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논술이라는 건 아까 얘기 드렸지만 뭐 잘하면 되죠? 독서 잘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심층 면접이나 논술이나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은 어떤 지식 체크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뭘 보려면 논리력을 보려는 시험들이에요. 그런데 요새 이제 다수의 시험 구조는 일반 면접이 제일 다수예요. 그게 포지션이 제일 넓어요. 그럼 일반 면접이란 뭐냐? 뭐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질문한다든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고 뭐 왔다 갔다 얘기를 한다 이런 건데 그럼 느낌이 어떠냐면 그게 도대체 뭐 면접 시험으로서 가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뭐 학생부에 서류에 있는 내용 그거 다시 질문한다고 뭐 참고집 한 달 몇 개 더 되겠어?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이런 식의 어떤 일반 면접으로 애들을 선발하는 게 타당하겠냐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같은 말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네. 애들 그러니까 또 자소서에 있는 것을 질문하고 답변 듣고 이게 과연 애들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요? 보면 나온다. 그건 너무 심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보면 나온다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 말고 이것도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화를 통해서 뭐를 체크하는 거냐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면접 시험 볼 때 조리 있게 말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조리 있게의 조리가 뭘까요? 그게 논리적인 답변이에요. 뭐냐면은 일반 면접조차도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실제로 이 학생의 로직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요새 이제 제가 이제 면접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애들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 그 피피피 다 티 나와요, 진짜로. 열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논리라는 걸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죠? 자, 논리가 왜 중요한가 그 생각부터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될 과목이 뭐냐면은 뭘까요? 국어예요? 영어예요? 수학이에요? 제일 많은 시간 들어가게 되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 근데 어머님들도 예전에 수학을 다 배우셨는데 왜 수학을 공부했던가 생각해 보세요. 뭐 미적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배워놨던 거, 기하 벡터 이런 거 배워놨던 거 지금 일상생활에서 써먹으세요? 안 써먹으세요? 안 써먹죠. 사회생활 할 때 지금 사회생활 할 때 아마 제일 먼저 하셨을 게 아마 엑셀 다루는 것부터 하셨을 텐데, 그죠? 엑셀은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럼 그 수학을 공부했다라는 건 그건 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였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미적분, 기하 벡터, 행렬, 확률 통계 다 시간 낭비였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뭘 얻으려는 거였냐면 논리적 사고력을 얻으려는 거였어요. 그 논리적 사고를 얻어서 그걸 어디다 써먹는다? 일상생활에다 써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콩나물 가게에 가서 콩나물 값 깎을 때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논리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어떤 학문의 근간입니다. 골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논리적 사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으면 이건 학문이 될 수가 없어요. 단순한 기술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연금술, 마녀들이 쓰던 연금술이 있었죠. 연금술은 이건 학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금술에서 화학이 되는 순간 화학은 뭐가 돼버렸죠? 학문이 돼버린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논리가 있기 때문에. 논리가 있으면 그 논리에다 이제 어떤 과목에 살을 붙여주면 그게 학문의 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일반 면접조차도 실제로는 그런 형식으로 논리력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논리력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학교 들어와서 뭐를 할 수 있다? 충분히 공부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죠? 자, 앞으로 3년 동안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나를 위한 내신을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한 내신, 나를 위한 수능을 하셔야 돼요. 이건 어떤 형식이냐면은 즐거운 공부여야 돼요. 즐거운 거. 그 다음에 또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가급적이면 학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셔도 되고 바꿔가면서 하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 내가 뭐를 배우고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배우고 느끼려면 수동적으로 해야 될까요? 능동적으로 해야 될까요?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활동이 학교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능동적일 수도 있고 적극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독서라든가 이런 형식의 어떤 정보를 갖다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적극적으로 좀 덤벼드세요. 그건 책이어도 되고 영화여도 되고, 그 다음에 TV 드라마여도 상관은 없어요. TV 드라마 보면서 역사를 공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대화를 많이 하시는 거.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이게 애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애들의 어떤 배려심을 키운다라는 것, 혹은 교감 능력을 키운다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어머님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3학년 들어가셔가지고 아주 고통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돼요. 그때 애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했던 대화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풍부할 경우에 자기소개서가 쓰여지기가 편합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없을 경우는 진짜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그냥 컨트롤-C, 컨트롤-V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진짜 이 자기소개서 쓰기 힘듭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거냐면은 같이 교감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3년의 어떤 고등학교 생활이 제 생각엔 좀 즐거워질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건 있습니다. 엄마하고 관계가 좋았던 애들이 학생부 종합에서는 대학 잘 갑니다. 관계가 나빴던 케이스들은 좀 괴롭습니다. 그 부분. 자, 일단 이제 PPT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로 떼었기 때문에 좀 그러긴 한데, 일단 그 내용만 이 정도로 마무리 짓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